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제 밤부터 눈이 내려서 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다 하얀 모습에 참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했는데 시장은 또 그런 기분하고 영 반대로 또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적인 대량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루 종일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좀 금융투자,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할 정도로 국내 주식을 많이 팔죠. 참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금융투자가 얼마나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길래 이렇게 다 파는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수백조 들고 있는 거가요? 금융투자는 통상 증권 회사, 네, 금융회사가 보유한 네,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애들인데 그만큼 주식이 많을까요? 수십조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들이 마구 팔아 제끼는 게 정말 짜증도 나고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진짜 물량을 갖고 파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정도로 물량을 어디서 이렇게 쏟아내는지 참으로 보고 있으면 참 요즘 시장을 정말로 보고 있으면 이 돈이 돈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루에 이 개인의 1조 단위의 매수는 뭐 비일비재하게 요즘은 나오는 현상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1조 이상의 매도도 굉장히 또 보편화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보면 뭐 개장 초부터 딱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9시 5분 1000억 팔았습니다. 10분 만에 2000억을 파네요. 오늘 시장 이 추세로 가면 무조건 2조 대 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위험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전일 종가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거의 시가에 다 날려버리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오늘 좀 짜증스럽고 좀 답답한 흐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테마주, 즉 급등하는 테마주를 공략하지 않으셨던 대부분의 어, 청취자 여러분님들은 힘든 시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당일 급등하는 테마는 딱 정해져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동안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오늘 2월 5일 날 수소 세계 최초로 수소법 시행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소 종목을 시장이 어찌 됐든 공략을 하는 게 맞았고, 또 건설 관련해서 이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죠. 일단은 어제 이미 그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즉 오전부터 이미 이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미 시장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발표 전에 매도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발표 전에 매도를 했는데, 사실 발표 전에 움직였던 거는 건설주가 아니라 오히려 시멘트나 인테리어 섹터가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듯 이슈가 있는 당일에는 항상 그 종목을 매도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이슈 전에 매수를 해서 이슈가 있는 날에 매도를 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일정 매매의 기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일정 매매는 일정 전에 스윙으로 끌고 오다가 일정이 근접했을 때는 물량을 서서히 청산하고, 일정 당일날은 어찌됐든 청산을 끝내야 일정 매매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은 여러분들도 좀 유념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만약에 있을 이 급락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정 매매라는 게 마지막에 패를 까보게 되면 뭐 아니면 도의 현상이 많고, 특히 이제
이 기대감에 올라가고 현실에 폭락하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항상 유념하시고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장 초반 반등세를 좀 유지하다가 장 후반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강보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 IT 반도체 섹터에서 마이너스 2%를 보였고,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팡주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매물을 많이 출회를 하고, 이제 그 외적으로 에너지 섹터라든지 구글의 알파벳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을 뿐 전반적인 지수는 좀 약세 기조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오전부터, 즉 시초가부터죠,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IT 전반적인 섹터가 개파락 출발하면서 큰 폭의 물량을 좀 출회를 했고요. 반대로 기아차와 이 애플의 이 협력설이 이제 외신으로 한 번 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시초가부터 기아차, 현대차, 글로비스 등이 갭을 출발을 하면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사실 현대위아라든지 모비스, 글로비스는 종가상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형주, 특히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 IT 반도체, 그리고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좀 밀렸다.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장중에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증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융투자 애들 정말 짜증나고 얘네들 물량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건지, 도대체 맨날 어떻게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건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이 빨간색의 금융투자인데 장 초반부터 파워 붙기 시작을 해서 종가까지 엄청난 매물을 던지죠. 시작과 동시에 여기 9시 30분이니까 시작하면서 외국계가 1900억, 여기가 이제 9시 14분이죠. 9시 14분에 이미 3000억에 가까운 매도를 퍼 붓습니다. 9시 5분에 이미 거의 20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지수가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왔죠. 끝날 때까지 이 금융투자에서 매물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기금은 거의 매일 2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매물을 지속적으로 출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증시의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생각도 명확하게 가져가야만 지금 증시에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스탠스는 박스권을 원하는 겁니다. 네, 위든 아래든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이에서 박스권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옵션 시장에서 흔히 말하면은 백어데이션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지금 싸요. 그래서 이런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현물을 던지고 선물을 사고 하는 이 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짜증나는 매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선물과 현물의 이 갭 차이를 또 메꾸기 위한 과정이 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은 필연적이다 라는 생각은 여지없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언제 정상화가 될까요?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흔히 시간론적,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지수를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을 볼 수도 있고 대칭론을 볼 수도 있어요. 최초 제가
이 지수의 고점을 논할 때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상승의 파동의 대칭론. 이 대칭론을 또 해보면 이 조정을 받았던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는 폭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되면 이 증시가 하나의 대칭으로 움직였고 이 대칭으로 가면 조정도 대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과거를 스님 삼아 과거를 교본 삼아 또 추세를 만들어 보면 추세에 대한 부분은 이 하락선에다가 추세를 대충 그려보죠.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 대충 얘의 추세는 이렇게 됐었네요. 거의 일자였고 이런 추세. 그러면 이걸 좀 만들어서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코스피는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면은 하나의 추세로 움직이겠죠. 이런 대칭 고점이 낮아지는 것도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있었다면 위에서 바닥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넣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 만들어진 고점의 추세. 정확히 이러한 추세 하단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된 거고, 지금 시장은 아직 추세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가에 만들어진 이 추세 때는 만들어졌는데 고점에서 아직 추세를 만들지가 않아서 아직은 이 추세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만드는 추세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이 바닥에서 만들어진 추세를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이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려서 이렇게 뚫어갈 수 있는 이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맞고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느 방향이든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동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뭐 포지션을 유지하되 공격적인 매매는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정을 보인다면 며칠간의 하락도 나올 수가 있겠죠. 며칠간의 하락이 나오면 이 기간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 날짜가 6일 정도, 이때는 조정을 받을 때 4일, 이때는 뭐 이것도 조정이라고 쳐야 될 거니까 6, 8거래일. 그러면 이게 조정을 본다면 최소 4에서 6일은 조정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4일이라고 하면 내일부터 해서 추석 설 연휴 전날까지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 매매해서 설 연휴를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매매를 안 하면 손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불안한 장이라면 차라리 기다려서 종목을 기다리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장을 보는 관점이고요. 뭐 매매는 어차피 단기 매매야 개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 매매도 시장을 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개인이 또 2조 4천억을 매수하는 시장으로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 매수가 없을 때까지는 시장은 전형적인 박스권 형태로 갈 거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지수와 함께 가는 매매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장에서 어제 공매도를 1.5개월 연장해서 5월 3일날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 오늘 반영이 1도 안 되고 마무리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FTSE, 이 영국 지수죠. 여기에서는 공매도를 안 풀면 국내 지수를 선진국 지수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경고를 하지를 않나.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신흥국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등의 노이즈가 좀 많았죠. 근데 과거 모건 스탠리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기 노이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에 애플, 기아 이슈로 현기차 좀 강했는데, 사실 현기차보다는 이게 관련된 뭐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 뭐 KR 오토스, 오토시스 등 중소형주가 좀 강하게 테마를 만들었고, 건설주는 시가 갭 뜨면서 바로 밀렸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어제 매수를 해서 들고 왔다가 그냥 시가부터 전부 매도를 쳤는데요. 시멘트주가 근데 반대로 좀 올랐고, 그 외 인테리어주가 좀 오르는 모습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선반영 의미에서 전부 다 매도가 출회가 됐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아마존 베이조스가 CEO를 3분기부터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우주 산업에 전념하겠다라는 발언이 오늘 항공우주 섹터에 굉장히 강한 반도를 좀 주었네요. 그리고 내일 수소법 시행이 있죠. 이번 수소법에서는 전반적인 수소에 대한 이 법률, 그 다음에 장비,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 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고, 특히 수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죠.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이라 효성중공업을 그간 굉장히 좀 강조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관련된 JNK 히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종목이 아마 내일도 한 차례 더 시세를 줄 것 같은데,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의 날로 잡아야 되고요. 그러나 아직 이 수소 경제 로드맵 2.0은 시작되지 않았다. 네, 수소 경제 로드맵 2.0의 핵심은 그린 수소와 탄소 섬유다. 그리고 수소 관련된 이 수소 트럭이죠. 수소차의 핵심은 장거리 주행입니다. 수소 트럭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 되고, 수소차의 부품에서 가장 비싼 캐파를 보이는 거는 이 스틱 엔진에 수소 연료 전지를 보관하는 스틱에 들어가는데, 이 스틱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스틱과 관련된 회사는 덕양산업과 동아화성이다. 그러면 대충 종목군들이 압축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어떤 회사를 봐야 될지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조금 선별해서 종목을 매매하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장 후반에 탄소 배출권,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슈로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한솔 홈데코가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완전히 이 회사의 이 자체가 변신을 하고 있는 엄청난 이슈가 발생을 했다. 저도 물론 매매를 해서 수익은 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만 눌려줘 했는데 너무나 강한 종목은 눌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인터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눌리면 잘 매수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 섹터 말했고, M&A 관련해서 비덴트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큰 수익도 여러 번 냈고 지금도 수익을 내고 가는 종목이니까 비덴트. M&A 주는 다시 말하지만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돼요. 뉴스가 어떤 게 나오든 이유를 불문하고 팔아야 됩니다. 일단 팔고 보는 거고, 뉴스가 없이 두두둑 떨어져서 음봉을 크게 주면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매매를 해야 이깁니다. 자, 신규 상장 예정 종목 하나 오늘 언급을 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저는 이제 대부분 이 주식 청약을 대부분 해 왔는데, 이제 너무나 수량을 적게 받아서 저도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잘 안 했는데, 이번부터는 라이브 회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좀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개가 청약을 하면 한두 개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평균 보통 청약을 들어갈 때 2억 정도를 들어가는데 받는 물량이라고 해봐야 뭐 많이 받으면 100만원, 많이 받으면 100만원 좀 이상 정도 받고 뭐 그런 수준이죠. 근데 이제 이게 따상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해도 30%, 20, 30%의 수익은 뭐 나오기 때문에 용돈벌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네, 해야 될 주식과 안 해야 될 주식들이 있죠. 시대와 맞는 주식들을 잘 고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앞으로 상장 예정에 있는 유일에너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MPT 뭐 등등 좀 괜찮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이제 시초가에 반 팔고 나머지 상을 못 들어가서 나머지 팔았는데 그것도 한 170%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회사 잘 보시고 아마 청약을 한번 넣어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의 첫 자리를 항상 노리는데요. 이런 자리 당연히 봐야 됐던 자리고 이 자리는 안 보는 거죠. 여기가 거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저는 여기까지 기다려서 60일선 첫 자리 매매를 저는 삼성전자를 할 겁니다. 비중을 실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삼성전자를 볼 거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갭을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매는 하지는 못했죠. 매매는 하지 못했는데 오후장에 뭐 현대 위아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현대 모비스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이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일지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했던 뭐 NC소프트라든지 NC소프트도 사실 이날 저가에 잡아서 이 정도에서 잡아서 매도하고 오늘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사실 너무 운봉이 길기 때문에 안 받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LG화학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코스피의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건설주도 오전에 갭을 들고 이 기대감 소멸이죠. 기대감 소멸이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갭이 나오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다. 그래서 매도입니다. 그래서 시가에 다 매도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효성 중공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장 종료할 때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나 사고 싶다. 저희 회원님들도 일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없었어요. 너무나 사고 싶어서 종가에는 도저히 못 사고 시간 외에서 오르는 거 보고 좀 물량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물량을 잡고 오늘은 이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죠.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좀 좋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일부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는데 효성그룹주가 뭐 효성 TNC부터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중공업 전부 잘 나갑니다. 지금 뭐 남아있는 게 뭐 효성 ITX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이제 이 수소라든지 이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보기는 그렇고 핵심은 효성 첨단 소재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목분들이 이것도 눌리기를 좀 기다리는데 쉽게 눌려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죠. 정말 좋은데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제법
냈어요. 제법 냈는데 10 몇 프로, 13% 이상 수익은 난 것 같은데, 이때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꽤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밑에서 잡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싼 것 같아요. 지금도 좋은 것 같고 지금도 더 가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좀 조정을 이번에 시장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툭툭 떨어지면 이런 돌파되는 자리들에서는 매수를 좀 단행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런 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에 의한 말인데요. 기관 패턴 종목이라고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종목군들 기관 종목이죠. 지금의 포인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눌리다가 더 올라갈 거고 더 올라갈 거예요. HMM 기관의 종목군들은 기회를 안 줍니다. 통상 기회를 안 줘요. 기관의 종목, 이거 기관 종목, LNF 기관 종목 이렇게 뻗고 기관의 종목군들은 쉽게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되고, 기관이 찍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완전히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종목 안에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또 돌파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돌파로 들어갔었죠. 돌파 매매를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했었고, 어, 그 밖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효성중공업 대장주, 그 다음에 덕양산업이 또 대장주죠. 덕양산업도 대장주. 자, 수소 충전소 관련된 JNK 히터 또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내일 뭐 살짝 밀렸다가 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JNK 히터, 그다음에 뭐 일부 뭐 EM 코리아 등도 있는데, 사실 EM 코리아는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가 위치는 만만한데 재무가 문제가 좀 있어요. 올해 만약에 적자가 나버리면 적자네. 그럼 얘는 코스닥 종목이니까 1, 2, 3, 4, 5, 9년 연속 별도로 봐도, 별도는 흑자니까, 네, 별도가 흑자니까 관리 종목은 안 되겠네요. 관리 종목은 지정은 안 되겠네. 별도가 흑자니까. 아무튼 재무가 그닥 좋지가 않아서 네, 얘는 조금 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EM 코리아나 네, JNK 히터 내일 좋은 위치에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 최근에 수급과 그 다음에 1조 3천억의 시가총액, 그 다음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입니다. 얘네도 이 물량의 이 캐파시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증설을 많이 해놔서 그만큼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분이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NCN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네, 장 후반에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상한가를 이 지저분하게 들어가서 마무리를 못한 거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나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가 터지면서 이 악구간의 물량을 많이 걷어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료 자체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납품이기 때문에
내일장 뭐 올랐다가 뭐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예, 매매가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의미 있는 매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장중에 물리더라도 네, 대응 자체가 되고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좀 밀려주면 네, 아직은 조정을 받고 있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아래 구간에서 네, 21선을 만나는 선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적 수급도 괜찮고 네, 그동안 고점 대비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진행이 된 이후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기다려서 잘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화테크를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영화테크를 오늘 매매를 했는데 사실 장 초에 이 종목을 매매를 걸어 놓은 거를 깜빡했어요. 네, 깜빡해서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칼처럼 떨어지면 그냥 이 자리에다가 걸어 놨을 건데 그거를 제가 깜빡을 해가지고 네, 위에서 체결이 됐고 아래에서 물량을 좀 크게 들어가서 정확히 이 자리죠. 정확히 이 자리에서 크게 들어가서 반등하면서 거의 본전에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본전 매도 정도. 위에 매도한 거는 수익 매도, 이거는 본전 매도를 해서 네, 살아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이 시가에 갭을 든다 해서 시가부터 따라 붙는 거는 자살 행위고요. 사실 시가에 따라 붙었다고 하더라도 4%대 수익은 내지만은 이 자체를 바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매도를 하더라도 이 욕심 컨트롤이 안 되면 또 밀렸을 때 큰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 시가 갭을 하면 돌파를 시키는 이런 자리들 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그나마 매매를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청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